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번에는 법직권 물건인데요. 이 영상을 소유자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자가 보고 꼭 방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는 대지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이고요. 토지만 매각인 상태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416만 8천원이고요. 지도를 먼저 보면 굉장히 시골 마을입니다. 뭐 특별히 옆에 뭐 없고 시골 마을에다가 도로도 굉장히 좁은 그런 곳입니다. 자, 로드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를 보면 이 물건은 바로 이 한옥이거든요. 이 한옥 보이시죠? 한옥. 딱 봐도 굉장히 좀 잘 지어진 것 같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보다시피 이 한옥 위에까지 굉장히 좀 잘 지어진 한옥입니다. 뭐 옆에는 뭐 비바람이 안 들어오게 뭐 막아놨네요. 옆에서 보셔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굉장히 잘 지어진 한옥이어서 언제 건축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건축물 대장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이 물건은 2014년도 허가에서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201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죠. 그러면 뭐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어진 건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건물은 나오지 않고 토지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를 보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증여를 받아서 이 씨가 소유자입니다. 이 씨가. 토지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들끼리잖아요.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그 전에는 뭐 협의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증여까지 한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좀 아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끼리 이렇게 증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상태에서 이 증여자 소유자가 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와서 강제임매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건물은 2014년도에 아까 건축물 대장에 봤듯이 소유권 보존이 등기가 되었고 그 소유권 보존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던 소유자도 신씨입니다. 그래서 신씨가 이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건물의.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 신씨, 토지의 소유자 이씨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고 토지의 과거 히스토리를 전부 뒤져도 이 신씨의 소유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소유권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 물건의 토지 낙찰자가 건물 소유자의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넣으면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성립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이 물건은 보다시피 한옥을 지을 때 돈 얼마나 들까요? 뭐 한 몇백만 원 드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 든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뭐 몇천만 원 들었겠죠. 아무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었을 텐데 한옥이 잘 지어졌으니까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었을 텐데 만약에 누군가가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면, 철거 판결을 받아서 철거를 해버린다면 굉장한 손해가 되겠죠. 건물 소유자는. 그러므로 이거는 아마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소유자에게 이거 철거할래 아니면 토지를 다시 되사갈래 라고 들어올 것입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 이게 워낙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신권의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만약에 신권의 낙찰이 안 된다면 법정 지상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이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신권의 낙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좀 욕심을 부리는 투자자라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와 협상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 들여서 이 건물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잘 지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보면 토지가의 경우에 토지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400만 원. 자, 여기에 압류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압류 금액까지는 뭐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2,4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압류 금액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 금액을 한다면 어차피 이 소유자와 여기 건물 소유자와 신씨와 토지 소유자 신씨는 저는 당연히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 위에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모르는 사람 토지 위에 건물 짓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이 소유자와 또는 신씨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꼭 신권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물건은 어차피 2,400만 원이고요. 만약에 5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어차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배당을 하고 2,400만 원 배당을 하고 이 압류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은 누구에게 배당이 돌아가요? 소유자에게 배당이 전부 돌아가잖아요. 소유자 전부 배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씨 입장에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이 아는 사람일 테니까 전부 배당을 받는 뭐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차하면 이거 법정지상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유자분은 토지 소유자분의 물론 뭐 그 전에 이 채권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강제경매에서 쉽게 해결이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자산관리 대부에서 들어온 걸로 보니까 해결이 됐으면 뭐 진작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그리고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아서 배당을 받고 처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여차하면 다른 분에게 낙찰될 거니까 꼭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건은 좀 안타깝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